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을 탐구하는 미탐TV입니다. 이 영상은 미준TV하고 제휴를 통해서 동시에 송출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매력적인 배당주를 고르는 방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시간 거를 아마 잊어버리실 거 있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복습하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저희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매력적인 배당주를 고르는 방법에서 첫 번째는 이제 높은 배당 수익률이 최고의 배당주는 아니다.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단순히 뭐 10몇 %라 하더라도 그거 자체가 주가가 계속 빠지는 종목들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배당금이 매년 지급하는 회사.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회사의 어떤 어려움이나 또는 경제적으로도 또 뭔가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도 불구하고 회사가 쌓인 이제 현금들을 통해서 배당을 계속 주고 있는 기업. 그런 기업들은 배당의 안정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배당 매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는 배당금이 매년 상승하고 있는 기업. 그래서 뭐 길게는 100년 가까이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도 있는데, 그래서 매년 배당금을 상승시키고 있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배당 매력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은 나머지 이제 네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7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매력적인 배당주를 발굴하는 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 또 한두 개 정도 사례를 통해서 지금 이런 기업들에 좀 통과하고 있는 기업들을 좀 같이 사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향후에 실적이 상승할 기업을 찾는 겁니다. 배당과 실적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고 이제 여쭤보신다면, 배당의 원천은 순이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표는 제가 처음에 이게 이 미국 주식 초등학교나 이런 영상들 찍을 때 보여드렸던 영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 기본적으로 이런 자본을 마련해서 요 돈을 벌어서 매출해서 남은 돈을 순이익이라고 하는데, 이 순이익을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여기 배당, 순이익을 내서 배당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주주들한테 사실상 돌려주는,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을 한다고 해서 주주한테 실질적인 돈이 가는 건 아니지만,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면 주식수가 줄어들게 되고, 주식수가 줄어들면 같은 순이익이라 하더라도 주당 순이익이 올라가기 때문에 주당 순이익의 증가를 통한 주가 상승, 이런 부분들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주주들한테 직접 환원하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요 배당하고 자사주를 매입하기 때문에 요 배당의 기본적인 원천이 요 매출액입니다. 매출액하고 이익. 그래서 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기업들이 향후에 배당의 증가, 배당이 계속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배당 수익률 뿐만 아니라 나머지 이 실적 부분들도 반드시 체크하실 좀 필요가 있다. 그걸 꼭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실적 부분들은 저희 사이트에 오셔가지고 개별 기업을 검색하시면 개요 하단에 이런 매출액과 EPS에 대한 향후 예상치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회색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예상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웰타워라고 하는 회사가 이 헬스케어 인프라에 투자하는 리츠 회사인데, 리츠 회사 치고는 상당히 성장률이 높은 편이죠. 그러니까 작년에, 올해 이제 29% 정도 매출액 성장, 그 다음에 2026년, 27년도도 한 15% 연평균 성장하니까 성장률이 꽤 높은 편이고, EPS를 봐도 대략 한 30% 또는 이제 20% 정도 그 사이를 움직일 거기 때문에 성장주로서도 굉장히 이렇게 양호한 이런 데이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그러니까 매출액과 순이익이 늘어날 기업들, 예상되는 기업들이 같은 배당주 중에서는 가점을 좀 더 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웰타워 같은 기업도 여러분들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 기업을 배당주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좀 좋은 유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배당 성향이 높지 않은 기업을 좀 가점을 더 주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배당 성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순이익 중에서 몇 %를 배당하느냐가 배당 성향인데, 배당 성향이 높을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당연히 그렇죠. 배당 성향이 높다는 거는 배당을 많이 준다는 얘기인데,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향후에 배당을 더 늘릴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 배당을 더 늘릴 수 있는 여력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순이익이 늘어나는 경우. 그러니까 성장해서 이 순이익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배당금을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순이익이 좀 늘어나는 속도가 좀 줄어들 때, 근데 배당을 계속 그 빠른 속도로 늘리기는 힘들잖아요. 그때는 배당 성향이 좀 낮은 기업들은 성향 자체, 그러니까 이익에 버는 것 중에서 배당을 늘릴 수 있는 것들을 성향을 올려서라도 이 배당을 더 지급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배당 성향 자체가 한 30에서 50% 정도 사이를 유지한다 그러면 향후에도 배당을 더 올릴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만약에 배당 성향 자체가 뭐 90%, 100% 된다 그러면 이익 중에서 더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럼 쌓인 돈에서 계속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언젠가는 한계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배당 성향 자체가 아주 높지 않은 기업을 보시는 게 향후에 배당을 더 늘릴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배당 성향의 10년치 데이터를 보면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것들을 제외하고 나면 대략 한 20%에서 한 30% 정도에서 배당 성향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성장도 잘 하고 있지만 배당 성향이 3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향후에 배당금, 그러니까 순이익이 조금 성장 속도가 줄더라도 배당 성향을 올리면 배당금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 여력들을 계속 가지고 있는 회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개념들이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당 성향 자체가 막 90%에 계속 있는 기업들은 이익에 대한 배당 성향을 이제 꽉 찼다고 봐야 되는 거고, 유일한 거는 기존에 있던 배당,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 쌓아놓은 잉여금을 가지고 땡겨다가 늘려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좀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비교해서 보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콥스 같은 경우에도 배당주 관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 또 하나 보면 10년 동안의 최근의 배당금 내역을 보면 이제 2017년부터 25년까지 한 9년 동안의 배당금 합산 금액이 한 $60 정도가 되거든요. 굉장히 좀 많은 편인데, 좀 특이한 점은 뭐냐면 중간에 이렇게 한 번씩 배당금이 이렇게 불쑥 솟는 경우가 있죠. 요거를 제외하고 나서 배당금을 보시면 2.1달러, 2.4달러, 2.7달러, 3.3달러, 3.8달러, 4.9달러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도 물론 이 배당금이 있을 때, 요 배당금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배당금이 늘어나는데 요때는 뭐였냐면 특별 배당금이라고 해서 코스코가 저희 꽤 많이 돈을 많이 벌었고 이 정도면 충분히 다 주주들한테 돌려주고도 계속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 한 번에 이렇게 배당금을 확 주는 이런 이제 배당의 패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내지는 4년 정도에 한 번씩 이렇게 배당을 꽤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특별 배당금하고 일반 원래 기본 배당금, 예를 들어서 이제 요 2024년도라고 볼게요. 그럼 19달러를 이제 19.3달러를 배당했는데 3.8달러가 그 전에 이제 기본 배당금이었어요. 그리고 4달러 정도가 이번이니까 요 사이에 보면 한 4달러 정도고 나머지는 특별 배당금이 아마 14, 15달러 정도가 들어갔을 것 같아요. 요건 데이터를 실제로 더 검색을 해보면 나오는데, 요 특별 배당금이 포함된 전체 배당금도 보면 3, 4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이 배당금도 8.9에서 12달러에서 19달러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점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향후 지금 이제 2026년도 말고 하나, 둘, 셋, 한 2027년도 정도가 되면 코스트코는 특별 배당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 배당금은 현재 추세로 봤을 때는 대략 연간의 기본 배당금과 특별 배당금을 합쳤을 때 대략 한 뭐 24달러 내지는 25달러 정도까지 연간에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2027년도에 코스트코를 배당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여기 일반 배당을 주고 있는 뭐 예를 들어 2026년도 예상치인 5.2달러 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요거보다 훨씬 더 높은 한 25달러 정도 수준을 계산한 상태에서의 코스트코 주가를 확인해서 배당 수익률을 이렇게 계산해 보시는 게 훨씬 더 맞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는 배당 성향이 낮아서 배당금을 올려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또 3, 4년마다 지금 특별 배당금을 좀 크게 지금 배당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하면 2027 회계년도가 되겠죠. 2027 회계년도에는
코스코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큰 배당을 할 가능성이 높아서 그 시점에는 배당주로서도 상당히 뭔가 매력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이제 주주 환원율을 좀 확인하자라고 이제 제가 써드렸는데, 이 개념은 좀 생소한 이제 분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주주 환원율이라는 거는 주주한테 뭔가를 회사에서 돌려준 이런 비율을 말하는 건데, 순이익에서 주주한테 돌려주는 요 케이스인데요. 아까 앞서 이제 그림에서도 보셨다시피 요 그림에서 주주한테 돌려주는 방법이 첫 번째 배당, 두 번째가 자사주 매입이라고 했는데, 요 두 개 금액을 더한 것을 주주환원액 또는 주주환원 금액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요 주주한테 돌려준 금액을 처음에 벌었던 순이익에 대비해서 요 금액이 몇 %냐, 요 비율을 주주환원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당 성향이라는 거는 순이익 중에서 몇 %를 배당했느냐가 배당 성향. 주주환원율은 전체 순이익에서 배당 플러스 자사주까지 포함한 것으로 얼마를 주주한테 실제로 환원시켜 줬느냐가 주주환원율이에요. 그래서 주주환원율은 여기 말씀드린 대로, 여기 써드린 대로 배당하고 자사주 매입을 더한 금액에서 요 순이익을 나눈 요 형태가 돼요. 배당 성향은 배당을 순이익으로 나눈 거고, 주주환원율은 배당 플러스 자사주 매입한 금액을 순이익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주주환원율이 100%가 됐다는 얘기는 뭐가 되냐면, 순이익의 전체를 배당과 자사주 매입에 다 썼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주주환원율이 100%가 넘는 기업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굉장히 많이 줬다는 얘기도 되지만, 반대로 순이익보다 더 많은 돈을 주주한테 지출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저 주주환원율을 계속 유지하기는 쉽지는 않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같이 좀 감안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사례를 하나 좀 가져왔습니다. 애플이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그러니까 애플은 여기 작년 이제 최근 연도 사업연도 기준으로 봤을 때 배당금이 연간으로 153억 달러를 이제 배당으로 지출했고요. 그 다음에 자사주 매입, 자사주 매입으로 949억 달러를 지출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EPS를 늘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회사의 자체의 어떤 이익이나 성장 속도가 상당히 줄다 보니까 이제 주식수를 줄여서 EPS를 늘린 이런 케이스가 되는데, 이 회사의 이제 주주환원액이라고 하는 요 주주환원액은 배당하고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주주한테 돌려준 총 금액이에요. 그게 1,102억 달러 정도가 되고, 애플의 연간 순이익이 937억 달러였어요. 그러면 937억 달러를 벌어서 배당으로 153억 달러, 자사주 매입에 949억 달러, 그렇게 해서 1,100억 달러를 썼어요. 그러면 순이익보다 훨씬 더 많은 이제 돈을 주주한테 돌려줬죠. 요 비율이 바로 주주환원율이고, 937억 달러 분의 1,100억 달러 하면 117%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한 해 순이익보다도 약 17%가 더 많은 금액을 주주한테 돌려줬기 때문에 이 주주환원율 100%가 넘어가는 금액을 계속 유지하기는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사주 매입도 어느 정도는 한계에 도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제가 이 기업을 예를 든 것은 뭐냐면, 이 기업의 배당 성향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배당 성향을 보면, 배당 성향은 요 순이익 중에 배당을 얼마 했냐잖아요. 그러면 153억 달러를 배당했고, 그 중에 937억 달러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략 얼마 될까요? 한 20% 정도 되나요? 암산이 빨리 안 돼가지고, 만약에 한 20% 된다라고, 20% 또는 20% 미만이라고 보여지는데, 뭐 그냥 제가 계산기가 있으니까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53억 달러 나누기 937억, 16%네요. 그러면 애플의 배당 성향은 16%예요. 그러면 제가 앞에 배당 매력주 고르는 것 중에 하나에 배당 성향이 높지 않은 기업을 찾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16%니까 낮으니까 애플은 앞으로 배당을 더 늘려줄 수 있겠네요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 성향뿐만 아니라 이 주주환원율 전체를 봐야 이 회사가 배당을 늘릴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보는데 실질적으로 좀 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 이미
배당이 아니라 자사주로 상당히 많이 매입하는 이런 정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사주 매입 자체를 해서 회사가 한다는 건 세금을 내지는 않잖아요. 배당을 주면 개인이 소득을 받을 때 배당 소득을 내야 되는 이제 상황이 발생하지만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에는 주가 자체를 올려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주주가 당장에 어떤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배당보다는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까지 하는 형태의 가 주주들한테 훨씬 더 이익이라고는 봅니다만은 그건 회사마다 정책들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코스코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매입 금액이 거의 없고요. 배당금으로 거의 돌려주는 케이스의 정책들을 하고 있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하는 쪽보다는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많이 돌려주는 이런 케이스입니다. 버핏이 이제 애플 주식을 이제 포트폴리오에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은 이제 지분을 계속 축소하고 있는 상태죠. 버핏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하고 나면 이제 투자한 기업의 첫 번째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들을 상당히 많이 요구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자사주 매입들을 통해서 기업의 가치를 올리는 쪽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애플도 이런 영향들을 좀 받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 주주 환원율이 100% 넘었기 때문에 이 자사주 매입 금액을 계속 더 올리거나 배당을 그동안은 자사주 매입 금액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올렸거든요. 과거만큼의 올리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주 환원율도 좀 체크하시면 좋은데 이 주주 환원율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는 사이트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이 계산하시거나 이럴 수밖에 없는데 일단 저희 초이스탁에서 이 데이터는 저희가 구해서 지금 내부에서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은 나중에 저희 개별 기업 검색하시면 주주 환원율도 같이 보실 수 있도록 표기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이트에 저희도 표기되어 있지는 않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표기해서 여러분들이 배당 성향이랑 주주 환원율이랑 다 같이 포함해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주 환원율 붙으면 제가 한번 다시 설명해 드리면서 어떻게 활용하시면 좋은지 한번 또 말씀을 드릴게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배당주 고르는 방법, 마지막인데요. 얘는 이제 배당주를 그럼 언제 사면 가장 좋으냐. 그래서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최고의,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이 가장 높다고 해서 최고의 배당주는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렸었고, 근데 배당주를 가장 사기 좋은 시점은 그 기업의 역사적인 배당 수익률의 최고치가 왔을 때가 가장 사기 좋습니다. 요거는 이제 매수 타이밍 관점이고, 어떤 배당주를 살 거냐에 대한 개념들은 첫 번째 레슨부터 여섯 번째까지 걸로 체크를 하시면 되고, 언제 사면 제일 좋을까? 이런 것들이 다 괜찮았어요. 어느 정도. 괜찮았고,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다라고 판단됐을 때는 그 기업의 역사적으로 한 10년치면 가장 좋고요. 짧게는 5년치, 이런 정도의 최고 배당 수익률을 보셔서 그 배당 수익률 정도가 나왔다는 얘기는 주가가 가장 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 조금은 용기 내서 그것들을 사시면 확률적으로 수익이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근접한 기업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메리칸 타워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이제 리츠 회사인데 말 그대로 이렇게 타워들, 송신탑 같은 타워들을 만들고 여기에 이제 그 어떤 중계기들을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통신사들이 중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중계기들이 신호들을 잘 전달할 수 있게끔 그 타워에다가 이렇게 다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타워들을 이 회사가 사서 그거를 통신사에서 임대해주고 그 임대 수익을 가지고 리츠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배당을 주는 이런 형태의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이제 성장이나 이런 쪽 부분들도 당연히 체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배당주를 투자하실 때 무조건 최고 배당 수익률이 왔다고 해서 투자하시더라도 주가는 훨씬 더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빠지려고 하면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배당금을 꾸준히 증가시켰는지, 배당금이 빠진 적은 없는지, 그 다음에 향후 예상 실적, 최소한 플러스로는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얘가 마이너스로 가거나 이러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주가 자체가 빠지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에서 10% 벌고 주가에서 20% 빠지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향후 예상 실적 이런 것도 쭉 체크하신 다음에 이런 정도면 통과한 것 같은데 라고 할 때 마지막 포인트가 이제 요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자체 하나만으로 매매 타이밍을 판단하시면 안 되고 무엇을 살 건지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타이밍을 정할 때 얘를 활용하시면 좋다. 그래서 이제 아메리칸 타워 같은 경우를 보면
현재 이제 예상되는 배당 수익률이 3.6%고 최근 5년 동안의 최고가 3.88%예요. 그러면 3.88%에 도달하면 이 회사의 주가가 가장 싼 형태가 되고 시가 배당률로도 되게 매력적인 구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3.6%니까 여기에서 주가가 대략 뭐 한 7% 정도? 많으면 10% 정도 빠지면 그 가격에 도달하는 건데, 여기 계산을 제가 한 가격을 찍어 드렸는데요. 10월 10일 기준으로 이제 주가가 종가가 이제 186달러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러면 최고 배당 수익률이 도달하는 구간이 3.88%거든요. 그러니까 3.8%가 되는 주가가 몇 달러냐면 175달러예요. 그러면 지금 186달러 기준으로 보면 한 10달러 정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대략 한 6에서 7% 정도 하락하면 그 구간에 도달하는데, 그러면 뭐냐면 175달러에서 185달러 사이에서는 그냥 아메리칸 타워 같은 경우에는 사는 게 배당주 관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에 들어오는 거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지금 박스권으로 칠해드린 요 가격대가 지금은 아메리칸 타워 관점에서는 굉장히 좋고요. 나머지 이제 이 회사 아메리칸 타워 주가를 장기간으로 보시더라도 어떤 박스권이 분명히 있습니다. 박스권이 이제 배당주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배당에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들, 그러니까 딱 박스권이 있고 배당 수익률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구조로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보면 상승을 하지만 이 패턴들이 고점, 배당 수익률이 가장 낮은 지점이 주가가 가장 비싼데 그 고점을 갔다 왔다 갔다 하는 방식을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장기적으로는 그러니까 평균이 2.5%인데 지금이 180달러고 270달러를 도달하는 금액들이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272달러를 넘어가는 수준이 되면 배당 매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때부터는 아메리칸 타워의 모멘텀을 보셔서 꺾이면 이제 수익을 실현하는 쪽으로 가셔야 되고,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아메리칸 타워가 이렇게 배당주로서 상당히 탄탄하게 이렇게 하방 경직성이 생기는 가격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좀 관심을 가지시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이트에서 이 차트를 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종목을 검색하셔서 이 배당 메뉴가 있잖아요. 배당 메뉴로 들어오셔서 요 앞에 있는 매매 신호하고는 배당주하고는 좀 다르게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는 모멘텀이 꺾이면 일단은 관망이거나 매도로 떠요. 근데 배당주로서의 매력주를 찾아서 타이밍을 찍을 때는, 왜냐하면 이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사는 거기 때문에 앞에는 매도나 관망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배당주일 때는 이 배당에 대한 수익률을 보시는 게 좋은데, 여기에서 이 차트를 좀 보시면 제일 좋습니다. 이게 5년간의 배당 수익률 차트인데 모바일로 보시면 이렇게 좀 짧게 보일 거예요. 근데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스와이핑 하시면 이렇게 이동할 수 있거든요. 이동할 수 있으니까 전체를 보실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차트를 보면 이 회사가 지금 최근 5년 동안에 이 지금 요 색깔 뭐죠? 그린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하여튼 요 색깔이 최고 배당 수익률이 기록됐던 거고, 5년 동안에 가장 낮은 배당 수익률이 여기에 지금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이 여기가 지금 배당 수익률이 이제 거의 최고치에 약간씩 도달했던 시점이거든요. 이 시점이 배당주로서 보면 여기서 주가로 보면 제일 싼 가격들이에요. 이때가.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이 지금 올라오면서 요즘 고점에 다시 도달하려고 하는 이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고점이 도달하는 가격을 제가 아까 그러니까 계산을 해드린 거거든요. 172달러 이렇게. 172달러가 되면 이 수준에 도달하는 거고, 이 수준에서는 좀 용기 내서 사셔도 배당주로서 충분히 하방 경직이 생기는 가격이다. 나중에 이제 여기 보시면 주가들이 이게 배당 수익률이 낮다는 거는 이렇게 주가가 훨씬 더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 정도 수준.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주가가 나중에 이런 정도 수준까지 갈 수 있고, 그럼 배당 수익률이 다시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수익화하는 형태들의 패턴이 훨씬 좋다. 장기적으로 꾸준히 뭔가 배당을 하는, 그러니까 배당 수익만 가져가시는 것보다, 그러니까 연금 형태로 뭘 받으셔야 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굳이 젊으신 분들이 배당주를 쭉 투자하면서 난 배당만 받을 거야 하는 것보다는 이런 형태로
배당주도 사고 팔고 하면서 오히려 배당주를 늘려갈 수도 있거든요. 주식수 자체를. 그러니까 주가가 비쌀 땐 좀 팔고 배당 수익률이 이게 상당히 이게 높아지는, 주가가 빠질 때는 그 판 주식만큼 이 주식을 더 많이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주를 팔아서 뭐 한 1.3주를 살 수도 있고 1.5주를 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배당주를 오히려 늘려가면서 전체적인 배당금을 늘려갈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교재에서 마지막으로 그럼 요 가격을, 요 최저 가격을 내가 어떻게 구할 거냐. 아까 이제 사이트에서 보시면, 여기서 보면 5년간의 배당 수익률에서 저희가 아예 계산을 해드렸잖아요. 최고가 3.88, 평균이 2.5, 최저가 1.46. 최고가 1.46이라는 건 주가가 가장 높았을 때의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저 가격, 주가 이상은 못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최고가 3.88%란 걸 알았을 때, 그러면 3.88%에 도달할 주가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는 거예요. 미리 알면 좋잖아요. 그 가격대 내가 사겠다. 그 방법을 지금 알려드릴게요. 3.88%인데 이 회사에 지금 예상되는 주당 배당금이 6.8달러잖아요. 그러면 이 6.8달러를 6.8달러가 요 밑에 3.88%가 되면 되는 거니까 6.88 나누기 0.0 이게 이제 소수점을 바꾸면 그렇죠? 3 8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예상되는 주당 배당금 나누기 최고 배당 수익률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6.8 나누기 0.038. 그러면 178.9달러 이렇게 나오네요. 지금은 178.9달러. 그 정도 되면 사면 좋다. 그게 이제 최고치 도달하는 거니까 지금은 178에서 179달러 정도 되네요. 179에서 뭐 이렇게 189 사이에서는 이렇게 쭉 사셔도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에 들어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배당주들 좀 찾아보셔서 그 중에서 앞에 말씀드린 매력주를 좀 통과하는지 보고 그 다음에 요 최고 수익률에 도달하는지 요 계산하는 금액들을 계산하셔서 여러분들 한번 복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력적인 배당주를 찾는 방법은 여기 발굴에 오셔서 레시피에 들어가면 관심주, 핫 관심주 누르시고 배당 매력주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배당 매력주를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배당 수익률 기준으로 나와 있는데 이 수익률 기준으로는 보지 마시라고 제가 첫 번째 파트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최고 배당 수익률이,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 순위, 배당 매력수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요 사례로 옥스포드 스퀘어 캐피탈을 말씀을 드렸고 이 회사는 배당 수익률이 높긴 하지만 주가가 1년에 계속 빠져서 뭔가 전체적인 수익률을 보면 높지 않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여기 정렬 기준을 통해서 요 배당 스코어가 높은 기준으로 일단 보시면 제일 좋아요. 배당 스코어를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보시면 배당 스코어 기준으로 정렬이 됐고 옆에 예상 배당 수익률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코어가 높으면서도 배당 수익률이 높은 기업들 위주로 보셔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배당을 꾸준히 줬는지 눌러보면 배당 섹션에 들어가면 그 정보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줬는지, 중간에 컷된 회사는 없는지, 배당 성향은 어떠한지, 예상 실적은 어떠한지, 괜찮구나.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상 배당 수익률하고 내가 사야 되는 가격을 계산해 보는 거죠. 예상 주당 배당금 나누기 최고 배당 수익률이 도달하는 퍼센트를 나누셔서 그 가격대에서 사시면 여러분들이 배당주를 늘리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매력적인 배당주를 고르는데 많이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